오늘은 또 어떤 신박한 사연을 들려드릴까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 저는 시집살이로 얼마나 고생했는지 말로 다 못합니다. 1985년에 시집 와서 40년 가까이 살면서 정말 많이 참았어요. 시어머니 눈치, 시누이 눈치, 남편 형제들 눈치까지. 제 인생은 온통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어머니가 되면 절대로 우리 며느리만큼은 그렇게 안 살게 해주자. 그게 제 다짐이었어요. 2018년에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기뻤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우리 집에 왔을 때 저는 최대한 편하게 대해주려고 했어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 우리 집은 편하게 지내면 돼. 네, 어머님. 감사합니다. 며느리가 수줍게 웃던 그 모습 아직도 기억납니다. 얼마나 예뻐 보이던지. 저는 그때부터 며느리한테 정말 잘해주려고 애썼어요. 명절 때도 너 힘들까봐 걱정된다고 먼저 말하고 집안일도 제가 다 할 테니까 편하게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우리 집에 올 때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밥 먹을 때도 TV 볼 때도 뭔가 불편해 보였습니다. 저는 제가 뭘 잘못했나 싶어서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게 됐어요. 저기 목 마르면 냉장고에 음료수 있어. 편하게 꺼내 먹어. 네, 그게 다였어요. 네, 한마디. 저는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더 말을 못 붙이고 그냥 조용히 설거지만 했습니다. 며느리가 결혼 초기엔 그래도 가끔 웃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너무 불편해 보이는 거예요. 제가 뭘 해도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고 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며느리한테 스트레스가 되는 것 같았어요. 저는 매번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또 실수했나? 혹시 내가 며느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건 아닐까? 저는 며느리 눈치를 보게 됐어요. 제가 시어머니인데 제가 며느리 눈치를 본다니. 작년 크리스마스 때였어요. 저는 며느리가 좋아할까 싶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크리스마스에 우리 케이크라도 하나 사서 같이 먹을까? 손주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 저희는 그날 바빠서요. 그 짧은 대답에 저는 더 이상 말을 못 꺼냈어요.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또 눈치가 보였거든요. 이런 일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함께 나눠주세요. 저는 정말 며느리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조심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저는 정말 며느리를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명절 때도 최대한 집안일을 제가 다 하려고 했습니다. 추석이었어요. 며느리가 오기 전날 밤 저는 남편한테 며느리 오면 설거지 같은 거 시키지 말고 내가 다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시집살이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 우리 며느리만큼은 편하게 해줘야 한다고요. 다음 날 며느리가 왔어요. 저는 일부러 밝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손주들 데리고 오느라 고생했다고 들어와서 편하게 쉬라고 했어요. 며느리는 짧게 네라고만 대답하고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저는 또 걱정이 됐습니다.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인사가 부담스러웠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 마르지 않냐고, 뭐 마실래냐고 조심스럽게 물었더니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편하게 쉬라고 하고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서 음식을 차렸습니다. 전도 부치고 나물도 무치고 국도 끓이고 혼자 하니까 힘들었지만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일부러 부르지 않았어요. 몇 시간 후 밥상을 차리고 가족들이 모여 앉아서 밥을 먹는데 며느리는 계속 조용했어요. 먹으면서도 표정이 밝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는데 며느리가 자기가 하겠다고 했어요. 저는 괜찮다고 쉬라고 했죠. 며느리는 다시 소파에 앉았는데 그 표정이 뭔가 불편해 보였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는 게 부담스러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내가 또 뭘 잘못했지? 설거지를 시켜야 했나? 아니면 같이 하자고 해야 했나? 그날 저녁 아들 가족이 돌아간 후 남편한테 물었습니다. 내가 오늘 며느리한테 뭐 잘못한 거 없냐고. 표정이 안 좋아 보이던데. 남편은 글쎄 그냥 피곤했나 보지 뭐.
라고만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설쳤어요. 며느리 표정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후로도 며느리가 올 때마다 저는 더 조심하게 됐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며느리 눈치부터 봤어요. 이 말하면 부담스러워할까? 저렇게 말하면 불편해할까? 제가 시어머니인데 며느리 눈치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결혼하고 3년쯤 지났을 때였어요. 며느리가 전화를 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 되냐고, 집들이를 하는데 올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저는 당연히 가겠다고, 뭐 필요한 거 있냐고 물었죠. 며느리는 그냥 오라고만 했습니다. 집들이 날 저는 과일이랑 음료수를 잔뜩 사서 갔어요. 결혼하고 처음으로 아들 집에 가보는 거였습니다.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됐어요. 며느리 집에 도착했는데 생각보다 사람이 많았습니다. 친정 가족들이 와 있었어요. 며느리가 문을 열어줬는데 어서 오세요 어머님 하는 말투가 어딘가 격식적이었어요. 저는 거실 안쪽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엄마랑 즐겁게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우리 집에 올 때는 저렇게 안 웃던데. 며느리가 친정 엄마한테 이것저것 보여주면서 자기가 골랐다고, 엄마가 도와줘서 다행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친정 엄마니까 당연히 편하게 이야기하겠죠. 저도 우리 친정 엄마한테는 편하게 대했으니까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저한테도 저렇게 편하게 대해줬으면 좋겠다고. 저도 며느리를 편하게 해주고 싶은데 왜 며느리는 저를 계속 불편해하는 걸까? 집들이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남편한테 말했어요. 며느리가 친정 엄마한테는 정말 편하게 대하던데 남편은 당연한 거 아니냐고, 친정 엄마잖아. 너무 신경 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간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나아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며느리는 점점 더 저를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케이크라도 같이 먹자고 했을 때 며느리가 바빠서 안 된다고 했던 그날. 저는 그래도 손주들 얼굴이라도 보고 싶어서 케이크를 하나 사서 며느리 집으로 갔습니다. 초인종을 누르니까 며느리가 나왔어요. 표정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저는 케이크를 내밀며 손주들한테 주라고, 할머니가 사온 거라고 말했어요. 며느리는 떨떠름한 표정으로 케이크만 받았습니다. 집 안에서 손주들이 소리쳤어요. 할머니 왔어? 할아버지도? 아이들 목소리가 현관까지 들렸어요. 반가워하는 소리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들어가서 얼굴이라도 보고 싶다고. 하지만 며느리는 문을 더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현관 문턱에 서서 케이크만 받아들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하고는 그게 끝이었어요. 저는 문 밖에서 손주들 얼굴만 잠깐 보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말을 못했습니다. 한 번쯤은 어른들이 왔으면 당연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것도 크리스마스에 케이크를 들고 찾아간 시부모한테. 그날 저는 확신했어요. 며느리는 저를 정말 불편해하는구나. 아니, 어쩌면 싫어하는 건지도 모르겠다고. 저는 그때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더 어떻게 해야 하지? 이미 최대한 눈치 보고 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남편이랑 둘이서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 가족은 그날 오지 않았고 우리 부부만 집에 있었어요.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당신, 우리 이제 제사 좀 줄여야 하는 거 아니야? 저도 사실 생각하고 있던 부분이었어요. 며느리가 제사 때마다 불편해 보였으니까요. 나나도 그 생각했어. 며느리 힘들까봐 걱정되더라고. 요즘 젊은 사람들은 제사 문화 부담스러워 하잖아. 할아버지 제사는 없애고 아버지 제사만 지내면 어떨까? 우리는 그렇게 제사를 줄이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며느리 부담을 덜어주자고. 그런데 우리는 몰랐어요. 그 대화를 며느리가 듣고 있었다는 걸. 며느리가 화장실을 다녀오다가 우연히 들었던 모양이에요. 나중에 생각해보니 그때 며느리가 거실 쪽으로 오다가 우리 대화를 듣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던 것 같았어요. 그리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아버님 제사가 다가왔어요. 저는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며느라, 내일 제사니까 준비는 내가 다 해뒀어.
저녁에 애들 데리고 오면 돼. 네, 알겠습니다. 며느리 목소리는 여전히 딱딱했어요. 그날 저녁 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제사를 지내고 음식을 나눠 먹는데 며느리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어머님, 그럼 제사는 언제부터 줄이실 거예요?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며느리는 아무렇지도 않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없어 보였어요. 그냥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처럼. 하지만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지금 막 제사를 지내고 난 자리에서 제사를 언제 줄일 거냐고 묻다니. 그것도 시아버님 제삿날에. 저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남편도 당황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봤습니다. 그건 천천히 생각해 보려고. 저는 얼버무렸어요. 며느리는 네 하고는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이. 하지만 저는 그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기본적인 예의라는 게 있잖아요. 아무리 제사 문화가 부담스럽다고 해도 제삿날에 그런 질문을 하다니. 며느리는 그 후로도 제사에 거의 참여하지 않았어요. 제사 준비할 때 부엌에 들어와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거실에 앉아서 핸드폰만 보고 있었습니다. 물론 저는 며느리한테 일부러 시키지 않았어요. 힘들까봐. 그런데 한 번쯤은 어머님,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이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었어요. 설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전화를 했어요. 설날 아침에 우리 집에서 차례 지내니까 오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알겠다고 했어요. 설날 아침 며느리 가족이 왔습니다. 저는 새벽부터 일어나서 음식을 준비했어요. 떡국도 끓이고 전도 부치고 과일도 깎고 며느리가 오면 같이 차례를 지내고 떡국이라도 먹고 가라고 준비한 거였어요. 차례를 지냈습니다. 며느리는 그 시간 내내 불편해 보였어요. 표정도 굳어 있고 자꾸 시계를 보고 아이들이 떠들면 조용히 하라고 하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차례가 끝나고 떡국을 먹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이제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친정에 가야 해서요. 벌써 가겠다고요? 이제 막 떡국 먹기 시작했는데. 저는 귀성길 차 막힌다고 어서 친정 가보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를 붙잡고 있을 수는 없었으니까요. 며느리는 떡국 몇 숟갈 먹고 일어났어요. 아들 가족이 나간 후 거실이 너무 조용했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었어요. 저도 한숨이 나왔습니다. 설날 아침에 잠깐 왔다가 바로 친정 가는 며느리. 설 연휴가 길어서 우리 집에는 명절 당일 아침에만 의무적으로 들렀다 가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도 안 좋았지만 제 아들이 더 안쓰러웠어요. 며느리 눈치 보면서 서둘러 떠나는 아들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저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었어요. 그리고 그 크리스마스 일이 터졌습니다. 며느리가 바빠서 못 온다고 했던 그날, 제가 케이크를 사들고 갔던 그날, 집 문 앞에서 떨떠름한 표정으로 케이크만 봤던 며느리 모습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때였어요. 지금껏 있었던 일들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제가 며느리를 위해 제사도 줄여야 하나 고민하고 말 한마디도 조심하고 명절 때마다 혼자 음식 다 준비하면서도 며느리 힘들까봐 부르지도 않았던 것들. 크리스마스에 케이크 들고 찾아갔을 때 문 앞에서 쫓겨났던 일. 설날 아침에 잠깐 왔다가 친정으로 떠났던 며느리 모습. 제삿날에 언제부터 제사 줄이실 거예요? 라고 물어봤던 며느리 말투.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떠오르면서 화가 났어요. 며칠 후 아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목소리가 답답해 보였어요. 엄마, 우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 무슨 일이냐고 물었더니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너무 며느리 눈치 보지 말고 할 말 있으면 좀 해. 엄마가 그러니까 더 경우 없는 행동한다니까.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우리 아들은 제가 며느리 눈치를 보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들이 계속 말했습니다. 와이프가 크리스마스에 엄마 아빠가 집에 왔는데도 들어오시라고. 한 번 말도 안 하고 그렇게 보내버리고 명절 때마다 우리 집에는 아침에만 잠깐 들렀다 가는 것도 그렇고 엄마가 말 못하고 끙끙 앓는 거 보면 내가 더 답답해. 저는 아들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우리 아들은 제 마음을 알아주고 있었구나.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나는 며느리 불편할까봐 얼마나 조심했는데. 그니까 엄마, 제발 눈치 보지 말고 시어머니가 할 수 있는 말들을 떳떳하게 해줘. 알려줄 수 있는 것은 알려주고 모르니까 저렇게 무례하고 경우 없잖아. 이런 문제로 내가 말하면 부부싸움만 되고. 저는 그날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뭔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며느리를 위해 최대한 배려하고 눈치 보고 조심했는데 그게 오히려 잘못이었나요? 그 후로 며느리한테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아들도 집에 잘 안 왔어요. 명절이 지나가고 계절이 바뀌었는데도 며느리는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며느리는 저를 정말 싫어하는구나. 아니, 어쩌면 처음부터 저를 불편해했던 건지도 모르겠다고. 저는 그날 전화를 끊고 한참을 생각했어요. 아들 말이 맞았어요. 제가 너무 눈치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어떻게 말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이미 며느리는 저를 불편해하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면 더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어머님, 다음 주 토요일에 애들 데리고 갈게요. 저는 반가운 마음에 대답했어요. 그래, 오라고. 밥 해놓을게. 그런데 며느리 목소리가 여전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토요일이 됐어요. 저는 아침부터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며느리가 좋아할 만한 반찬도 만들고 손주들이 좋아하는 간식도 사놨어요. 아들 가족이 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며느리를 보는데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밥을 먹는 내내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저는 며느리한테 반찬 더 먹으라고 이것저것 챙겨줬어요. 며느리는 네 하고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났는데 며느리가 말했어요. 제가 할게요. 저는 괜찮다고 쉬라고 했어요. 그런데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 말투가 뭔가 다르게 느껴졌어요. 저는 며느리가 설거지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며느리는 설거지를 하면서도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마치 의무적으로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날 저녁 며느리 가족이 돌아간 후 저는 생각했어요. 이게 맞나? 제가 이렇게까지 눈치를 봐야 하나? 아들 말처럼 제가 할 말을 해야 하는 건가? 하지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정말 모르겠었어요. 며칠 후 며느리한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조금 달랐어요. 뭔가 준비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저는 긴장이 됐어요.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어머님한테 서운한 게 많았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며느리한테 서운한 게 아니라 며느리가 저한테 서운했다고요?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제가 며느리를 배려한다면서 오히려 부담을 줬다고. 말을 안 하니까 더 눈치가 보였다고. 크리스마스 때도 갑자기 케이크를 들고 와서 당황스러웠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제가 며느리 생각해서 조심한 게 오히려 잘못이었다고요? 크리스마스에 케이크 들고 간 게 잘못이었다고요? 며느리는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하나하나 말했어요. 명절 때 혼자 음식 준비하는 게 며느리한테 부담을 준 거라고. 제사를 줄이려는 대화를 들었을 때 오히려 빨리 줄여달라는 압박으로 느껴졌다고. 저는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나는 정말 너 힘들까봐 그랬던 건데. 그게 오히려 더 부담이 됐어요. 저는 그날 며느리와 긴 통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서로의 생각은 평행선이었어요. 저는 며느리를 배려했다고 생각했고 며느리는 그게 부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통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그동안의 통화 내용을 녹음해뒀다는 걸 아들한테 들었어요. 며느리가 제가 한 말들을 기록해뒀다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서.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며느리한테 그렇게 조심하고 눈치를 봤는데 며느리는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제가 언젠가 며느리를 힘들게 할 사람처럼. 그리고 또 하나 알게 됐습니다. 제가 결혼 초기에 아들 부부한테 2억 원을 지원해줬던 것. 며느리는 그걸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다고 해요. 감사하다는 말 한마디 없이 오히려 더 많이 도와주지 않은 걸 서운해했다고 하더라고요.
명절 때 제가 보낸 농산물도 마찬가지였어요. 시골에서 직접 키운 채소들이었는데 며느리는 그걸 다 버렸다고 했습니다. 농약 걱정된다고.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졌어요. 제가 며느리를 위해 했던 모든 것들이 며느리한테는 부담이었고 심지어 필요 없는 것들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아무리 노력해도 며느리와 저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는 걸. 그 통화 이후로 며느리는 여전히 명절이나 제사 같은 일만 아니면 얼굴 한 번 보기 힘들어졌어요. 연락도 원래 그래왔던 것처럼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애들만 데리고 우리 집에 옵니다. 며느리는 안 와요. 손주들이 할머니, 엄마는 바빠서 못 왔대 하고 말하면 저는 그냥 그래, 그럼 우리끼리 놀자 하고 웃어넘깁니다. 아들이 올 때마다 저는 손주들한테 밥을 해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렇게 시간을 보냅니다. 며느리 이야기는 꺼내지 않아요. 아들도 말하지 않고요. 그냥 그렇게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며느리를 위해 눈치 보고 배려했던 모든 시간들이 오히려 독이 됐다는 걸. 말을 하지 않은 게, 조심한 게, 그게 더 큰 문제였던 거예요. 아들 말이 맞았습니다. 제가 할 말을 했어야 했어요. 시어머니로서 알려줄 건 알려주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저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그게 오히려 며느리를 더 무례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지금은 겨울입니다.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어요. 작년 이맘때 저는 케이크를 들고 며느리 집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주들 목소리는 들렸지만 집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죠. 올해는 그런 일도 없을 거예요. 이제는 그냥 아들이 애들만 데리고 오겠죠. 거실 한쪽에 크리스마스 전구를 한 줄 걸어뒀습니다. 손주들이 오면 좋아할까 싶어서요. 남편은 뭐 하러 그걸 거느냐고 했지만 저는 그냥 걸어뒀어요. 손주들 얼굴이라도 보면 좋으니까. 이 나이에 며느리 눈치 보다가 상처까지 받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저는 정말 며느리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시집살이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 우리 며느리만큼은 편하게 해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게 오히려 잘못이었던 거예요. 눈치를 보는 게, 말을 안 하는 게, 조심하는 게 며느리는 그걸 배려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부담이라고 느꼈고 저를 더 불편해했습니다. 아들 말이 맞았어요. 제가 시어머니로서 할 말을 했어야 했는데 알려줄 건 알려주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말했어야 했는데 저는 그저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며느리한테 한 번이라도 제대로 된 이야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요? 크리스마스에 케이크 들고 갔을 때 며느리야, 어른이 왔는데 들어오라는 말 한마디는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이렇게 말했더라면 제삿날에 언제 제사 줄이냐고 물어봤을 때 며느라, 지금 막 제사 지낸 자리에서 그런 질문은 예의가 아니야 라고 말했더라면.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어요. 며느리가 불편해할까봐, 며느리가 저를 싫어할까봐. 그렇게 눈치만 보다가 결국 이렇게 됐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저를 불편해하고 명절이나 제사 때만 얼굴을 비춥니다.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손주들만 데리고 와요. 그게 지금 우리 관계예요.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며느리와 화해하고 싶은 미련이 남아있어요. 손주들이랑 며느리가 같이 와서 거실에서 다 같이 밥을 먹고 이야기하고 웃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하지만 그게 가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곧 크리스마스네요. 손주들이 오면 눈사람이라도 같이 만들어야겠어요. 며느리는 안 오겠지만 그래도 손주들은 올 테니까. 여러분이라면 제 선택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나요? 며느리를 위해 눈치 보고 조심한 게 정말 잘못이었을까요? 아니면 제가 좀 더 당당하게 말을 했어야 했을까요? 이제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해야 했는지.